지금부터 유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김 강의를 본격적으로 설명에 앞서서 이 갑자일 5국을 예로 들면서 간략하게 천지반도와 사가 삼전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점을 치게 되면 일단 천지반도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금 여기 우측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천지반도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천지반도입니다. 이 천지반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가와 삼전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가 1과, 2과, 3과, 이 4과 이게 사과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초전, 중전, 말전 이걸 합쳐서 우리가 삼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반도는 그 오늘이 만약에 유월장이다. 그리고 축시에 정단했다. 그러면 유를 이렇게 월장같이 해가지고 이 천지반도를 그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 천지반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점을 치는 날이 갑자일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간을 여기에 표시하고 일지를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천지반도에 있는 그 내용을 일간과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열하면 이렇게 사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과는 그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운기를 말한다. 또는 그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어떤 목적사와 나와의 어떤 궁합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일간은 그 정을 치는 날에 어떤 일진의 천간을 말하고 여기 자수는 점을 치는 날에 그 일진의 지지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주에서는 태어난 날에 일진을 가지고 일간 일지를 나누는데 우리 유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점을 치는 날에 일진을 가지고 일간과 일지를 나눈다. 그래서 그걸로 점을 친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간목에 어떤 일간은 점을 치는 어떤 대상, 점을 치는 주체. 그러니까 점을 치러 온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점치러 왔다면 그분이 간목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궁금해하는 일은 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점을 치러 온 분이 아들의 어떤 장래를 가지고 점을 치러 왔다. 그러면 여기가 점을 치는 그분도 되지만 그 아들의 어떤 아들을 나타내는 그 기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러 온 사람하고 그 묻는 대상이 똑같으면 간목을 가지고 쉽게 보면 되고 그렇지 않고 점을 치러 온 사람이 자기 가족의 문제를 묻거나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으면 그때는 간목을 점을 치러 온 사람으로 봐도 되고 또는 그렇게 보면서 또는 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놓고 두 개를 견주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금 간목 위에 어떤 이렇게 술토가 있고 또 술토를 밑으로 내리고 또 오화가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일간을 둘러싼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목 위에는 어떤 술토 재물의 기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의 기운에 어떤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식신상간에 해당되는 오화가 이렇게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목적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기운도 봐야 되겠죠. 거기에 이렇게 신금하고 진토가 있는데 이 신금하고 진토가 이 목적사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신금하고 진토가 일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lum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가만 가지고는 우리가 기lum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다니고 있는 아들이 엄마 나 회사 이제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현재 그 아들의 어떤 상태, 아들의 상태는 일가와 이가가 아들의 상태를 말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위치 그걸 말하고 상가와 사가는 그 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그 아들의 어떤 기운이 궁합이 잘 맞느냐 그거를 상가와 사가가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근데 일이 진행이 되겠죠. 그거는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아들의 어떤 사업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아들의 사업운, 또 사업이 좀 길게 이어졌을 때 아들의 사업운, 이거를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지반도는 우리가 그 사가삼전을 그리기 위해서만 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띠가 있죠. 태어난 띠. 예를 들어서 뱀띠다. 띠가 뱀띠다. 그러면 이 사가 여기서 본명이라고 우리가 그럽니다. 앞으로 이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본명.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유가 행년이다. 예를 들어서 행년은 그 1년 운세를 말해요. 이 행년은 이 사주에서 말하는 1년 운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는 올해가 신축년이니까 이 축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1년의 어떤 그걸 나타내는 그게 되겠죠. 1년 운세가 되겠죠. 근데 유김에서는 이 축을 쓰지 않고 각 그 띠에 해당되는 행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1년 운세를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가, 이가, 상가, 사가를 보고 일의 진행 상황을 초전, 중전, 말전으로 보는데 이제 행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 사과 3전은 그 사업과 관련된 일을 나타내는 거라면 행년은 그 1년 운세를 말해요. 그래서 1년 운세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1년 동안의 전체적인 총운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가 3전이 아주 좋은데 행년이 아주 나쁘다. 그러면 사가 3전에 어떤 그 하나의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좋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1년의 전체적인 운세가 나쁘기 때문에 결국 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도 나쁘게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행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초전중전 말전이 상당히 안 좋아서 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겠다 하고 판단이 있으더라도 행년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1년의 운세가 전체를 좋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행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본명은 그 띠를 말해요. 띠는 그 사람의 평생의 어떤 그 운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띠 위에 어떤 축이라는 어떤 태양궁이 있잖아요. 그럼 이 축이라는 태양궁이 일간의 재성이 되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사의 본명을 가지고 있는 이 뱀띠인 사람은 평생 어떤 재물하고 관련된 일이 있구나. 재물의 균이 이 사람을 감싸고 있구나. 그걸 통해서 재물하고 끈끈한 뭐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명은 어떤 평생 운이다. 또는 가문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 본명상신이 행년상신을 극한다. 그럼 집안에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본명은 나의 평생 운세도 되지만 그 어떤 집안도 된다. 그래서 사실 사가 삼전이 중요하고 운세를 보는 데 있어서 그게 중추가 되지만 어떤 결과적인 이야기는 본명하고 행년에서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가 삼전도 좋고 본명과 행년도 좋다면 엄청 좋은데 만약에 사가 삼전은 불리한데 본명과 행년이 좋다.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사고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전화유복이 되는 어떤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사가 삼전이 아주 좋은데 행년과 본명이 아주 나쁘면 사업을 잘해 나가다가 어떤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서 어려움을 처리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임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사가와 삼전 또 행년과 본명을 보면서 우리가 기lum을 파악하게 됩니다.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기임을 배우다 보면 육소라는 표현을 써요. 육소. 우리가 이제 정단을 하면서 봐야 될 6군데를 말하는데 그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지금 아까 여기를 일간이라고 그랬죠. 여기 일지라고 그랬습니다. 일간상신, 일지상신, 초전,
중전, 말전. 그러면 5군데죠? 일간상신, 일지상신, 초전, 중전, 말전. 그 다음에 여기를 아까 행년상신이라고 했으니까 행년상신, 본명상신을 하나로 쳐서 우리가 육소라고 그래요. 엄밀하게 말하면 7군데인데 행년상신과 본명상신을 합쳐서 우리가 연명상신 그러거든요. 연명상신. 그래서 행년과 본명상신 하나로 치고 사가 삼전에 이 5군데를 합쳐서 우리가 육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궁금해서 재물 찾다. 그럼 이 육소에 재물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취직경단이다. 취직이 되겠는가? 이렇게 재물 찾다면 이 6군데에 어떤 관살의 기운이 있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또는 우리가 질병정단을 했다. 아파서 재물 찾다 그러면 이 6군데에 어떤 광기가 있어가지고 일간을 극하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김에서 주로 봐야 될 것은 이 6군데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과하고 사과는 뭘 말하느냐? 그럼 우리가 보통 음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음신은 일가가 이 변해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과는 상가가 변해가는 상황. 그리고 이 중전과 말전은 그 독립적으로 일의 중간 단계하고 마지막 단계의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전은 초전의 음신이 되고 말전은 이 중전의 음신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신의 개념은 어떤 내부적인 속사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유김을 보실 때 이 육소의 개념만 정확히 아시고 내가 원하는 오행이 육소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만약에 있다 만약에 없으면 그거는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재물정단인데 육소에 재물이 없다 그러면 그냥 돈을 못 버는구나 재물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재물이 있다 그러면 그 재물이 다른 오행에 의해서 작아지는지 커지는지를 보면 됩니다. 작아지면 처음에는 재물이 어느 정도 있다가 점점 재물이 소멸되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다가 잘 안 되는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작다가 커지면 사업이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사업이 잘 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관점만 가지고 이 천지반도 사가 삼전을 보면 유김이 그렇게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이 천지반도하고 사가 삼전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